우리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정말 민감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면서도 누군가 정말 통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편안한 대상이 있었으면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 보편적인 갈망이 있음에도 우리는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느끼기가 참 힘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대화 방식 때문인데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리 단절을 만드는 대화 패턴, 공감하지 못한 채 그냥 말하는 그런 패턴은 상대와의 연결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는 더 그렇게 되기 쉬운데, 그 상황에서는 친절함을 기대할 수 없고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는 마음의 여유 또한 없어지니까요. 진심 어린 소통, 마음의 대화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서로 상대방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마음으로 돌본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듣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타인과 연결되어 말하길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있는 나와 상대의 삶에 대한 진정한 존중을 표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겐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복잡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도 많고, 그것들을 몰랐을 때 감당해야 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정보 중심이고 문제 해결 중심의 대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인간 의사소통은 맞다, 틀리다 분별하는 이분법적인 대화, 판단하고 지적하는 방식이 되어 왔기도 합니다. 그 결과 가까운 사람과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결국 거리를 두고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분별하고 누가 맞는지 따지고 누가 틀렸는지 비난하고, 몇 사람이 모이면 수군거리며 누군가는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고 누군가는 조금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 그 말을 듣고 위축되기도 하고 자신이나 친구의 험담이 섞인 대화로 이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런 대화에 끼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소통이 끊어졌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하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대화에 끼는 것이 불편한 것을 잘 들여다봤을 때 거기에도 분별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건 적절치 않아. 저건 남의 얘기하는 거라 나빠. 사실상 본능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순간적인 방어를 하기도 합니다.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즉각적인 보호태세를 취하고 싸울 것인지 회피할 것인지, 아니면 얼어붙어 있는지 내면에 움직임이 있으니까요. 반면에 우리의 본능에는 깊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 있는데요. 전두엽에는 타인과 함께 조율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타인과 감정을 함께하고 공명의 장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기의심이 없고 걱정,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 안에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공감을 깨우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 돌봐주고 키워나가야 되는 성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감은 우리에게 따스함도 주고
연결되었다는 행복감도 주는데 꼭 언어로만 표현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얼굴 표정이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도 공감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되기도 하는데, 존재에는 공감을 전달하려는 무엇인가가 있고 그것에 주의 기울일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스한 손길, 부드러운 표정, 절망이나 혼란된 순간에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치유적이었는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힘든 순간, 그 침묵의 순간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얼마나 치유적이었는지,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힘이었는지, 진정으로 우리를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친구였는지, 그렇게 내게 있었던 경험을 떠올려보고 그것을 느껴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비언어적 반응에도 공감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의도적인 연습이 있어야 길러질 수 있는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당신을 공감한다고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열리고 상황이나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며 듣는 것, 느끼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변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것, 받기를 원했던 것, 갈망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읽어주는 것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것부터 물어주고 느껴주며 인정해주는 그런 나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과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소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잠시 멈춰서 나 자신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말하고 있는 내용, 자신의 익숙한 패턴에 주의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될 수 있지요. 그 패턴에서 벗어나 함께 있는 사람과 연결되려고 노력하고 그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만 사로잡혀 자신을 더 보호하고 싶어지고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 타인과 분리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말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아팠다,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정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생략하거나 때로는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포용받기 위해 자신을 내보입니다. 더 안전하기 위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당신 자신을 내세웁니다. 그 내면에는 승인받고 싶은 마음에 승인받지 못할 내용은 가리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강한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 대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느끼며 들어보세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아끼는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의 견해와 당신의 견해가 달라서 불안감이 있었던 그런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잠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나?
나 자신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었나? 내가 어떻게 보이길 원했었나?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어떻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었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말했었나? 당신에 대해 그들이 어떤 인상을 갖길 원했었나? 당신의 내면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동안 당신은 어떤 상태였나? 어떤 감각을 느끼고 있었나? 특정한 답을 얻기 위해 대화하고 있는 순간 나는 어땠나? 그 순간 그 사람과 연결감 혹은 거리감은 어땠었나? 이렇게 자문했을 때 당신이 가리고 싶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걸 가리기 위해 어떻게 소통하고 있었나요? 그것을 가리고 소통했을 때 분리되는 감각은 느껴졌나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포함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보이고 싶은 거, 보이고 싶지 않은 거. 그냥 그 모든 것이 나의 일부라는 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수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공간에서 무엇이 가능해질까요?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서로의 그림자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가면이 벗겨지게 되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연결되어 소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런 후 두 번째로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놀라기도 하고 합리화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어리석은 반응이 지적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연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연민이 없다면 우리는 판단하고 지적하기에 실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를 알아차리고 믿기 어려울 만큼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존재감을 생생하게 느끼고 더 진정성 있게 자신을 만날 수 있어집니다. 더 이상 가릴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마음이 다치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진다면 잠시 그 마음의 연민을 가져오는 겁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이라면 그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의도는 무엇이고 그 결과 혹은 그 영향이 어떨지에 대해 잠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 패턴에 갇힐 때 생기는 결과, 뒷이야기들, 판단들, 나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공격적인 언어들, 욕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내면, 그런 상태가 낳을 결과들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우리 감정, 생각들 속에 담긴 나의 깊은 의도는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주 깊이
내 마음의 의도를 경청해서 듣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 원했던 것을 감지하는 순간 그 감정이 올라온 것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알아차려야 합니다. 상처받은 것,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혹은 분노가 남아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차리고 화가 난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가장 깊은 당신의 의도와 마주해야 합니다. 안전한 대화는 자신에 대한 인식을 모두 마친 두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가리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보이길 원하는지에 대한 인식. 그렇지 않으면 안전한 대화가 어렵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가려지고 판단이 많고 해로운 훼손된 대화가 참 많습니다. 그 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세심한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연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며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해 현명하게 결정하고 다시 상대와 연결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대화할 때 잠시 멈추고 기다리고 연민을 갖고 그 후에 개방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듣고 기다리고 긴장되지만 침묵을 신뢰하고 서두르지 않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주인은 그 순간 힘을 얻게 됩니다. 말로 채우는 것과 달리 말로 전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순간, 함께 있다는 것에서 느낄 수 있는 존재감을 당신은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채우고 당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삶에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